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현장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워싱턴 초대교회가 다문화 가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버지니아 페이펙스에 위치한 초대교회는 연례 행사를 일하는 크랩 파티를 통해 모든 인종이 하나가 되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영규 담임 목사로부터 오늘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화창한 가을날 예. 이렇게 크랩 파티를 엽니다. 이 파티의 목적과 취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전, 이 파티를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교회는 이게 미국에 우리가 와가 있으니까 한인 교회지만 다민족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이 말은 네네. 뭐 이 다민족 사역을 우리가 뭐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 또 우리가 잘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 있으니까 네네. 와서 보니까 뭐 여러 민족들이 와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분들 이 다민족을 살리는 일에 네네. 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쓰임을 받아보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찾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먹는 거 문화는 세계적이니까 네네. 같이 이렇게 좀 나누면서 그렇군요. 우리 다민족들도 와 있는 다민족들 또 뭐 초대할 다민족들 네네. 또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초대교회 다민족 하면은 그래도 대략 예. 어느 정도 민족이 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주로 이 센트럴 아메리카를 네. 중심으로 했어요. 이제 뭐 멕시코 분들도 네. 좀 나오고 계시고 볼리비아, 그렇군요. 도미니카 뭐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쭉 연결되어 오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계시는 네네. 직장이라든지 또 관계된 곳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럼 다민족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 이분들에게 동시 통역이 됩니까? 아니면 한국어로 합니까? 아니면 영어로 합니까? 일부 9시부터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네네. 순차 통역이라고 해서 영어 통역을 이제 그렇군요. 제공을 하고요. 네네. 이제 11시에는 네. 영어권으로 모여가지고 네. 그냥 오직 영어로만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초대교회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지금 역력하게 보이는데요. 이 초대교회 역사와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올해가 저희 교회 이제 설립 한 35주년이 됩니다. 네. 되고 네네. 저는 이제 우리 일대 개척을 하신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민대석 원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10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네. 제가 이제 이대 담임으로 네. 부임을 해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와서 이제 집중한 게 이제 우리 후대 사역,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민족들이 있으니까 다민족 사역에 네네. 방향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대단히 잘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뭘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네네. 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 해야 될 진짜 중요한 뭐라고 할까 역할이라고 해야 그렇죠. 될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찾을 적에 크게 두 가지를 찾았어요. 하나는 먼 미래를 보고 우리 후대들을 네네. 언약으로 좀 키우자. 그래야 그 교회의 어떤 위기를 막을 수 있다. 네. 교회 위기라는 게 하나는 외적으로는 교인이 감소하는 거지만 그렇죠. 글쎄요, 뭐 교회가 교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구원의 복음을 예. 순수한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 후세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거냐. 두 번째는 이제 이 교회가 한편으로는 순수해야 되지만은 네네. 또 이제 종교 기관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이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 이 커뮤니티에 네. 우리가 다민족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네네. 또 다민족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자. 뭐 이런 비전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이제 꾸준히 이제 작지만 네. 지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교회 교인 수 감소라든가 예. 아니면 또 교회의 새로운 변화 예. 또 아니면 이렇게 교회의 지금
새로운 시대에 해야 할 역할, 이거를 좀 간단히 강조하신다면 어떠한 점들을 드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실력이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네. 뭐 거창한 건 없고요. 네. 드렸던 말씀을 또 반복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교회가 볼 적에는 네. 이제 교회에 이제 뭐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역할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질문하고 네네.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교회의 감소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위기는 맞죠. 교회 전체로 그렇죠. 볼 적에. 네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뭐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네. 교인의 감소, 증가 이런 데 저희 교회는 뭐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인은 감소할 수도 있고 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감소의 원인이 네. 그 교회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은 네네. 이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을 해 나가야 아,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질문하고 네네. 답을 찾아가면서 이제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꿈이라면은 교인의 어떤 증가, 네. 부흥보다는 교인이 50명이면은 50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후대 키우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가는 것을 어떻게 제시하는 모델이 될 수 네. 있을 것이냐. 또 조금 부흥이 돼서 교인이 한 500명, 뭐 200명, 300명 되면은 네네. 그 200명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 보실 적에 가장 기뻐하실 수 있고 그렇죠. 또 에너지 낭비가 미니머이즈 되고 쉽게 말하면 경제성이 있는 네네.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볼 적에 가시하고 뭐 떠드는 이런 것보다는 내실이 있는 네. 선교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여기 와서 보니까 네. 제가 한국에서 15년 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래 이제 제 나름대로 모델을 찾으려고 네네.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있는 모교회가 한국에서 네네. 다 5만 명, 2만 명 이렇게 큰 교회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뭐 물이 들어 있죠. 그래 네. 와서 이제 그래 보니까 뭐 부흥되는 모델도 찾고 싶고 예. 뭐 여러 가지 모델을 찾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숫자의 부흥에 연연하지 말고 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네네. 그래서 우리 교인이 20명일 때는 2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역. 또 네. 이제 지금은 또 한 100명 되면은 100명일 때 할 수 있는 혹시 우리가 네네. 부족하지만 다른 교회나 이런 데 와서 모델을 볼 적에 네. 저 교회는 크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하고 비슷하네. 뭐 우리도 한 50명 되는데 네네. 이 교회는 50명을 가지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네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을 하고 네. 또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 소속된 교회로서 지역 사회에 네네.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걸 모토로 잡고 가고 있는 중에 대표적인 이제 후대 사역, 그렇군요. 다민족 사역 네. 뭐 이런 걸 잡아봤게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걸맞는 이제 교회상이 필요하다는 예. 그런 말씀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저 동포 또 교회를 안 나가는 우리 또 한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참 해외 나와서 보니까 다 애국자가 된다고. 네네. 우리 동포 한 분 한 분들이 참 귀하다. 네. 이건 뭐 교회다 목사다를 떠나서 그냥 우리 한 동포로서 참 다 그 만남이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도 우리 동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이렇게 네. 보면서 뭐 육신적인 어려움도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영원한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제가 만나 보니까 참 제 인생에 참 힘이 되고 네네. 그 인생의 어떤 뭡니까 참 무너지지 아니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들이 네. 또 실망을 줬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가운데는 그런 실망 때문에 막 그 속에는 뭐 저와 같은 목사들 때문에 온 실망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많이 있겠습니까? 네. 뭐 제가 뭐 좀 갱신을 하고 바꾼다고 노력은 하지만은 네네. 뭐 얼마나 100%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부족함은 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네.
하나님을 보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좀 함께 출석도 하시고 네. 더불어 힘을 실어주시고 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좋아요. 가까이 있는 교회 좀 함께 출석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네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동포 사회에 네네. 또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한국 공동체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네, 워싱턴 초대교회가 다민족 선교는 물론이거나 동포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워싱턴 초대교회에서 TVK 뉴스 김성환입니다. Hello,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Can you tell me who you are? You are from the where? Yeah, so my name is Sarian Lim. This is my family. This is Michael Lim, my son, and my husband Jimmy Lim. And we were invited to your church for my friend Sue. Sue. So I work with Sue at Anne Arundel Medical Center. I'm originally from Sierra Leone, West Africa, but my family live in Maryland. So how do you like today's crepe party? Oh, it's beautiful. Wonderful church. Food is wonderful, and we feel like we're family. Yes. Do you understand? So this church, everything was somebody choose for you. Yeah, I think so. Yeah, this, I was telling my friend that we're looking for a good church to go to and a good family, and I think definitely we'd love to come back. How much you speak Korean? A little bit.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Yeah. Wow,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한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한인 할머니인데 97세입니다. 이 할머니가 기업과 관련된 생생한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 만나보러 왔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민군이 나중에 어머님 집으로 막 쳐들어와서 남자들 막 다 데려갈 때 아유, 그때 내가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정말 다리가 아파가지고 나가지 가니까. 못했잖아. 네. 그 덕분에 내가 우리 그 식구가 숨어서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가다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집안에서 있었던 거야. 다리가 아유. 아프니까. 네, 그 인민군이 집에 왔을 때 어.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아, 인민군요? 네. 나는 지금 아파가지고 그냥 머리하고 뭐 형편없었거든. 몇 네네. 달을 피난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냥 들어넣어가지고 침대에서 들어넣어가지고 그냥 네. 아프다고 해다니고 우리 아들 딸을 갖다가 설랑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 네네. 인민군이 들어오면. 너 총 예. 들이대고 너 아빠 아. 어디 있어? 그러고 아. 묻고 들랑은 네. 울어요. 울지 마라. 예. 우는 신용을 해라. 네네. 그렇지 않으면 너 잡아다 죽인다. 예. 무서우니까는 절대 입에 보지가 너 아버지 어디 있냐고. 우리 아버지 몰라요. 어디 네. 갔는지 몰라요. 울어라. 네네. 훈련을 시켰어 내가. 네네. 무슨 인민군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 인민군들이 이제 모른다라니까 일단은 이제 물러갔군요. 집에 왔다가. 집에 왔다가 이제 못 찾으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점호들로 들락날락거려요. 네. 남자가 네네. 어디로 피난 나가서 있나 있나 그런 네, 것도 네. 알기 위해서 이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 그러잖아요. 와서 총을 들이대고 막 협박도 하고 그럽니까? 협박은 당하지 않는데 아, 그렇군요. 내가 워낙 아파가지고 네, 다리가 네, 아파서 네. 머리하고 환자거든. 네. 침대에 들어놓 있거든. 근데 그 애가 지금 우리 아들이 예. 5살하고 네. 우리 딸이 그때 2살인가 예, 네. 3살인가 그랬거든. 이것들이 뭐라를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요 침대 밑에다가 우리 할아버지 숨겨서 네네. 이 저기 뭔가 혼잎을 갖다가 이거 씌워놓고 그리고 이 밑에다가 할아버지 감췄어. 아,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뭐 재산을 약탈해 가거나 뭐 이런 건 그런 없었죠.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네, 내가 네. 그랬어요. 인민군들 들어와서 네. 어디 저기 뭔가 네네. 어디 값세 어디 갔느냐 네, 그 소리를 어디 저기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디 갔느냐? 아니야, 애 아버지 어디 값세? 네네. 두 남매가 앉아서 울고 앉았으니까 애들 보고는 무서워할 테니까는 말을 못하고 날로 네. 하는 소리가 네네. 저기
애 아버지 어디 갔냐 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유 몰라요 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우리 식구 내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 거짓말을 했거든. 네네. 지금 내가 이 침대 밑에 갖춰놓고 있어요. 아 그렇죠. 아유, 근데 그 6.25 전쟁 때 큰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아니라 우리 동생이에요. 아 동생. 내가 네. 맏딸이에요. 8남매의 맏딸이에요. 아 그런데 우리 동생이 동생이 네 남자 동생이죠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요. 네. 그런데 우리 동생이 네. 해군사관학교 13기생이에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죠. 아 그러니까 인민군들한테 잡혔는지도 모르고. 아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소식이 전혀 없는 거네 그러니까. 몰라요. 네. 예, 그러니까 현재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른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여수로 피난을 가셨는데 피난을 예. 진해로 갔어요, 여수로 갔어요. 6.25 때. 6.25 때 지내러 갔죠. 아.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아, 우리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예. 인천에서 배터리 네네. 공장을 하니까 네네. 이 배터리가 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군에 납품을 했어요 배터리를. 네, 네, 네. 그러는 바람에 인연이 돼가지고 네. 사장님 피난을 가시려면 다른 데로 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진해로 우리 가자. 부대가 네. 저 진해로 내려가니까 거기로 딴 데 가지 말고 진해로 오세요. 그러면은 저 보호가 될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해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진해까지 들어오진 않았었죠. 거반거반 아마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마산인가 어디까지 그렇죠. 왔었대요. 네, 마산까지요. 네. 마산까지 왔었대나 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진해로 들어갔으니까 네. 진해 가니까 그 동네 옛날 그 할머니들 모두 할아버지들이 네, 네. 왜 여기로 왔느냐? 예. 인민군들이 여기까지 올 텐데 네. 빨리 어디로 가라고 예. 우리를 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속셈으로 우리 그 저기 뭔가 해군이 우리 네, 할아버지하고 네. 배터리 그거 관계를 해가지고 그렇죠. 알기 때문에 그리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도 네. 않고 무서우니까는 이 사람들도 뭐 저 빨갱이가 아닌가 하고 예.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그냥 알았다고 우리 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설랑은 저기 뭔가 진해로 갔어요. 그럼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중에 다시 인천으로 오셨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인천 집에 오니까 집을 아니 인천 집으로 안 왔어요. 전쟁이 끝나도요. 네. 우리는 해군하고 예, 예, 네, 접촉이 돼야 네. 되니까 인천으로 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도로 예.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 할아버지는 인천에서 그냥 배터리 공장을 또 다시 시작을 해 밥 먹고 네, 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보시기에 네. 그 한국 전쟁, 네.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국 전쟁이 이북에서 처음 내려왔죠. 북한에서 쳐내려왔죠? 그러면요. 네. 그놈들 와가지고서 남의 집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네. 저벅저벅 그냥 곤충 따발총을 미고 들어와가지고 네. 남편 어디 갔냐고 그러는데 나는 이 침대 밑에다가 감추고 있는데 예. 아유 그러니까 걔네들이 전부 그런 거. 이제 따발총을 다 메고서 그러면요. 네. 그리고 설랑은 마루로 올라와가지고 그 신발 신은 째 올라와가지고 설랑은 네. 그냥 저기 뭔가 뭘 네. 내놓으라는 네. 짝으로 그렇죠. 네. 저기 오고 그러길래 아유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네, 나는 네. 우리 영감이 어디로 갔는지도 이 집은 예, 내 예. 밑에 네, 붙여놓고 네, 예. 있는데 그렇죠. 얼버버버 떨려요. 그렇죠. 아유 우리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애들도 내버리고 예. 어디로 갔는데 자식도 버리고 이렇게 나는 아픈 사람을 갖다가 내버리고 어디로 갔으니까 아무 모르겠는데요. 아유 다 가져가세요. 다 예, 있는 거 네. 다 가져가셔. 저 창고에도 가보면 배터리도 예, 있고 네, 뭣도 네. 있고 다 안방 거는방 말을 걸 거 없이 네. 뭐 다 올라가면서 신발 신고 그냥 저벅저벅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다 뒤지고 지랄들 하고 아, 뭐가 있어? 근데 다락을 열면은 혹시나 거기 사람이 있을까봐 네. 내가 들어놓 있으니까는 여자가 들어놓 있으니까 감히
그래도 양심은 있더라고요. 네. 아이는 울고 예, 야단하고 예. 있지. 여자는 또 아파서 머리하고 아주 네네. 귀신 토끼 뭐냐고 네네. 있지. 그러니까 인정은 있더라.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남자들을 잡아가려고 다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요 네. 다 잡아가야죠. 잡아가려고. 네. 왜 그러냐면은 네. 포탄 네. 그때 월미도에 그렇죠. 이 미군이 네네. 폭격을 했죠. 했어요. 예, 인천 상륙작전. 그런데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인민군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있고 그런데 우리는 네네. 인민군이 쳐들어온 것도 인천은 조금 좀 늦어요. 예, 예, 늦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인민군들이 늦게 들어왔는데 네. 서울은 일찍 왔지만 예, 처음에 서울로 들어왔죠. 예, 서울로 들어왔는데 네네. 그 소식이 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와 있는데 네네. 인공기가 중앙청에 꽂혀 있다. 네네네. 예. 그런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 우리가 인공기가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공기가 뭐가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 뻘개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 서울은 난리 났다. 아, 지금 그렇군요. 여기도 이제 네. 언제 들어올지 뭐 인천에 오려면은 한 2시간 3시간도 더 네, 걸려야 네, 되잖아요. 아. 저희들 걸어와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 빨리 피난 가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군요. 누가 피난을 가라고 그래요? 아니, 인민군 오기 전에. 인민군 오기 전에는 예. 빨리 보따리 가지고 싸갖고 가자고. 예. 그래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네. 두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다리가 아프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보고 여보 저 길 건너 네. 우리 바로 고속도로 바로 큰 네. 배로 예,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어디 가서 저 뭔가 뭐예요 그 예, 리아카 하나 예, 끌고 네. 와서 네.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얘네들 데리고 그 리아카에다가 뭐 예. 얇은 거 뭐 하나 예. 깔고서 애들을 앉혀가지고 데리고 나가자. 아이들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제 나가자.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나가는데 나는 아파서 그냥 가lum도 먹고 뭐 예. 저기도 버리고 저기 오고 그런데 사람들이 깎으로 올라와. 아, 다시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이 사람들 들어와. 예. 그래서 왜 피난을 안 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피난을 가요? 갈 곳이 없다. 우리가 지금 다 막혔다. 내려가 보니까 벌써 그놈들이 다 막혔다. 쳐들어와 있는데 예. 어디로 가냐고. 예. 그 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또 덜컹 내려앉아. 그러니까 죽어도 집에서 죽겠다. 이제 응. 그런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요. 네. 그래서 도로 들어온 거예요. 네. 나가다가 도로 네. 들어온 거예요. 네. 못 나가고. 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보시기에 응. 한국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네. 그런데요. 근데 그때도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인민군이 들어왔으니까 쳐들어온 거지 예, 뭐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나간 사람들은 벌써 가까운 데 있는 네. 저 수원이고 뭐 어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나갔어요. 우리 인천에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병신들 모양으로 못 나갔지. 그러니까 이 동족 간의 이제 전쟁은 참 비극적이죠, 그죠? 동족 간에 우리 민족끼리 일어나는 전쟁은 아주 비극적이고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좋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 저놈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네. 사람을 안 죽였으면 모르지만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 같은 민족끼리 왜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인민군들이 그냥 따발총 메고 그냥 서투른 따발총으로 싸고 막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은 뭐 총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네. 저는 또 인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겪은 게 많은 게 뭐냐면은 네네. 답답하니까는 아프니까는 대문 열어놓고서 나가지 무서워서 네. 잘 나가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 들어놓 있어가지고 답답하고 아프니까는 대문 밖을 예. 열고 이렇게 하고 바깥에 네네.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이 재물포이기 때문에 네네.
나가서 대문 밖에 들고 이렇게 내다보게 되면 저렇게 저기 뭔가 바다가 네네 바다가 보여. 보이죠. 우리 집이 네. 조금 네. 조금 높아. 네네. 높고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되거든. 아 그런데 며칠 전에 답답해서 대문을 열고서 난좀 바람도 좀 쐬고 애들하고 네. 나가본다고 이렇게 나가니까는 어떤 할아버지하고 중학생 하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래 이북에서 왔다. 아 네.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 특공대인가 봐. 아 그 네네. 비밀리에 그런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네네네. 근데 이렇게 내다보는데 저렇게 쳐다보이는데 보면은 저게 인천 바다 예, 네. 보이고 그렇죠. 그래. 근데 이상하게 그래 그전에는 그런 게 뭐 없었는데 뭐 저기서 끄트머리에서 뭐가 하얀 게 배가 조그만 네, 배 같은 네. 게 네. 이게 바다고 그런데 네네네. 보면은 예. 여기에 뭐가 하얀 게 예, 네, 들락날락거려요. 바다에서요. 예, 네. 이상하다 저게 뭔가 그러고 있는데 들어오질 않고는 요만큼 오늘은 요만큼 네. 들어왔다가 네. 또 없어져 버리고 네네네. 또 그 이튿날 또 나가보면 또 조금 더 네. 들어왔다가 또 나가 네. 그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하려고 아 사전 탐사. 탐사하는 네. 거예요. 예. 예.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예, 벌써 예. 저 배가 안 들어올 적에는 이유가 있다? 예. 예. 이유가 있어. 네네. 그런데 빨리 들어와서 뭐가 어떻게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저는 뭐 배가 왜 안 들어오고 도로 나가나. 근데 오늘은 네. 나고 왔다가 또 없어져 버려. 또 그 이튿날 또 아침에 또 나가보면 어제보다 들어온 거보다 또 조금 더 들어왔다가 또 또 나가. 나가버려. 네. 이상하다 왜 나가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인천 상륙작전은 그 사람들을 이민군들이 저기 오는 것보다도 우리 국군이 아마 먼저 월미도를 갖다가 폭격을 해야 네네네. 우리 아군이 들어가야 그렇죠. 될 테니까는 네네. 그거 폭격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죠. 들었다 나가고 네, 맞습니다. 들었다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 할머니 저 한국에서 이 전쟁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응?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아이고 안 되죠. 네. 전날 왜 해요?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저기였는데 그런데요. 그리고 내가 하나 잘못하는 게 있어요. 네네. 저기 우리 저 아군들이 네.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같은 민족끼리 저기 오고 그러면은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네. 그래요? 근데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왔잖아요. 문제는. 아니 글쎄 예. 쳐들어왔죠. 그런데 네. 그게 실수예요 저놈들이. 예. 예. 슬슬 들어와가지고 설랑은 저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덮어놓고 네. 사람을 네, 갖다 네. 끌고 잡아다가 보국대를 만들어가지고 또 폭탄도 짊어지고 일해라 뭐 해라도 갖다 젊은 사람들 남자들 다 잡아갔어요. 많이.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 통일은 이 전쟁이나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응. 평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평화 아니 통일. 그게 평화 통일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정상이죠, 그죠? 이렇게 전쟁이나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 아니 그거 당연한 예, 거지만 네. 저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여튼 내가 그걸 왜 네, 그런 네. 걸 강조하냐면요. 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좀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수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말이라도 대화를 해가면서 아이고 여보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근데- 오셨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북한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제. 안 돼요, 안 예, 돼요. 그러니까 안 대화할 돼요. 필요도 없다는 거 안 돼,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요 안 돼요. 네, 네. 안 된다고. 왜 아, 그러냐면요. 예, 네, 네. 나는 원래가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서 우리 집이 중앙청 아, 그렇군요, 네. 내 옆집에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4.19 때도 보니까는
바로 그 옆에가 무기창이야. 예. 경찰 무기창에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있었었다고요. 네네. 그런데 4.19 때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나는 우리 집이 저 한옥인데 네, 옛날 네. 집이고 아주 예. 저 좋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예. 그런데 검은 방에 팻마루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저게 무기창인데 네네. 4.19 때도 그냥 쏘라고 예. 해가지고 학생들 많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전쟁의 역사, 전쟁의 진실을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이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렇죠. 네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뭐 우리 저 한옥이라 집이 아주 높다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할머니하고 이렇게 6.25 전쟁, 네. 6.25 전쟁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네. 하여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네. 뭐 이제 4.19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그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 저희가 잘 간직해서 후손들이 아니면 우리 동포들이 제대로 좀 한국 전쟁을 알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삽시다의 김성환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명의 박재선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도 뭐 탈스 코너에 이찬 그 상해 중의원 네. 이 환자들이 많이 오시죠. 예, 뭐 바쁜 편입니다. 뭐 소문에 의하면은 뭐 한인뿐만이 아니라 백인, 흑인, 뭐 라틴계, 중동인 다양하게 오신다는 소문이들. 예, 저는 외국인 그러니까 그 한인 이외의 다른 나라 분들이 네네. 한 70%,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인들이 한 30% 이 정도 됩니다.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계속 건강 이야기를 해나갈 거거든요. 네. 요즘 그 많은 그 우리 저 한인들이 아니면 또 시청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아, 네. 그거는 어떤 병이며 원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밤에 쥐가 나는 겁니까? 순환기 장애입니다. 네. 이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이 연세가 드시거나 네. 아니게 되면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네. 많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예. 순환기 혈액이죠. 이 혈액의 순환이 네. 느려지게 됩니다. 아. 혈액의 순환이 느려지게 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심장병이나 네. 아니면 쥐, 네. 그다음에 우리가 스파스믹이라고 그러는데 쥐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특별히 저녁에 주무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다가 진리가 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더 그러한 병이 발생이 심하다고 보십니까? 신진대사가 어차피 늦으시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신진대사를 促진시키는 거는 심장하고 네. 그다음에 키드니가 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아. 심장하고 키드니가 의 역할이 연세가 드시게 되면 죄송하지만 네. 조금 빠집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도 있고 네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거리 네네.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게 되면 간단한 약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자다가 이 쥐가 나면은 주로 어느 부위에 이게 전신에 다 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부위가 따로 있습니까? 거의 이 무릎 밑에 아, 무릎 밑에 장단지라든가 네네. 아니게 되면은 발가락 네. 그쪽에 쥐가 많이 납니다. 음. 그게 심장하고 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제 자다가 쥐가 나는 걸 느꼈다. 네, 그러면은 침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그 침대에서 그 쥐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그 임시 치료 네,
해결할 수가 있나요? 우선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왼쪽 다리에 쥐가 날 경우에 네. 양쪽이 다 쥐가 날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왼쪽 다리에 쥐가 날 경우에는 오른쪽 네네. 손을 위로 쭉 뻗어서 네. 흔들어 줍니다. 아, 왼쪽 다리에. 네네. 한 두세 번만 하게 되면은 풀리고, 아,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이 그랬을 경우에는 네. 왼쪽 네. 손을 쭉 뻗어가지고 네. 몸을 뒤척이면서 흔들어 주게 되면, 쉽게 풀립니다. 그럼 뻗는다는 그 미닝은 앞으로 쭉 뻗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로. 위로 올려야 되는 겁니까? 위로 뻗어서 네네.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손만 뻗어 아니면 팔을 전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하게 되면 팔이 전체가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위로 올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돌리면 쉽게 됩니다. 그건. 쥐가 나는 부위, 네. 다리의 반대편에 손을 올려서 뻗어서 그렇습니다. 흔들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네.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겠지만 네. 또한 우리가 평소에 쥐가 나거나 이런 게 좀 자주 느끼거나 심한 분들은 어떤 음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철분, 네네. 마그네슘, 아, 그 다음에 비타민 B1. 네네. 그것을 섭취하는 방법은 서플리멘트를 사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네. 심할 경우에는. 네. 그렇지 않게 되면 평소 음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유라든가 네네. 치즈라든가 네. 아니게 되면은 요구르트 같은 거. 그것은 이 칼슘에 도움을 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마그네슘 같은 거. 네. 그다음에 비타민 1. 네.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뭐 네. 이런 그 해산물 이런 것을 자주 드시면 네. 많이 해결이 됩니다. 공급은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지나는 경향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우리가 미국 음식이나 뭐 다른 서양 음식보다는 우리 그 한식에서 뭐 접할 수 있는 음식도 있는 겁니다. 묘하게도 우리 이 철분이 많은 음식들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드시게 되는데 네. 철분이 많은 음식 중에서 이 무가 있습니다. 네. 시금치하고 무, 비타민 C나 네. 철분이 많은 건데 거기에는 칼슘도 제법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을 드시면서 마그네슘하고 그 서플리멘트하고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로 된 그 무가 들어가는 그 음식, 요리라든가 배추김치. 음식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어떠한 종류든 간에 네, 무가 많이 들어가는 걸 드시면 좋다는 좋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아,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간식으로 먹고 있는 그 견과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견과류도 비타민 B1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네. 예, 땅콩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견과류, 네. 호두도 그렇고 그것도 간혹 입에 맞게 네. 또 콩을 볶아 가지고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뭐 그런 방법.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쥐가 자주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혈액 순환을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운동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까? 운동은 이번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제가 추천을 해드릴 얘기인데 네. 다음 시간에는 프랭크라든가 아니게 되면은 우리 몇 가지 간단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아, 간단한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생활 자체도 틀린데 그것은 지금 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충분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 자체를 많이 바뀝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지가 갑자기 났을 때 네. 응급 치료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오른발이 났으면 왼손을 들어서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 방법 외에 또한 그 간단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순환 문제거든요. 네. 순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차석으로 생기는 거가 많습니다. 네. 차요. 차거나 아니게 되면 힘을 뻗팅기는 힘을 주거나 네네. 이랬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풀릴 경우에는 네. 얼른 네.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네. 뜨거운 물을 틀어서 아, 그걸 뜨거운 이 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쥐 나는 데다가 덮으면은 3초 안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오른쪽 다리에 그랬을 때 왼손을 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그냥 우리가 이 뭐 화장실로 가든 보고를 가든 뜨거운 물을 가지고 네. 여기다가 얹어서 저거를 해결해가는 방법. 네, 그걸 싸주게 되면은 네. 좋은데요. 그 이외에 또 제가 권유를 해드리는 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릎이 대부분 차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무릎이 찬 부분들이 쥐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순환이 거기 안 되니까. 근데 무릎이 찬 부분들에게 아마존.com이라든가 어딜 가게 되면 네. 니와모라는 걸 팝니다. 약 한 10불에서 15불 정도 되는데 완 페어에 네. 니와모라는 거를 끼고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무릎이 시렵거나 아니면 쥐가 나는 것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찬 것을 느끼는 분들은 여름에도 이불을 좀 따뜻하게 덮고 자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랫도리를 시원하게 할 생각도 좋지만은 네. 아랫도리를 이 긴 바지로 따뜻하게 하시면은 좋습니다. 잠옷도 따뜻한 잠옷으로 입으시고 그러면 많이 줄어듭니다. 쥐가 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 그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이게 표현을 합니까? 이거? 혈액순환 문제라는 거를 정체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으로 치게 되면은 당구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약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하실 필요 없으시고 간단하게 이 시간을 빌어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그런 약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지 않고 네네. 간단하게 아.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근육을 많이 썼을 때에 네. 아니면 온도차가 갑자기 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위에 한 1m는 따뜻하거든요. 네. 여름에. 근데 좀 깊이 들어가면 찹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아이들도 쥐가 나요. 근데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 문제. 네. 연세가 드신 분들에 네네. 대한 순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해결됩니다. 쥐가 이제 물론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응급 조치로 이제 해결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더 심하다 할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려봐야 이해하기도 힘드실 거고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한방을 찾아가십시오.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 그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가장 마땅한 방법을 일단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적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뭐 쥐가 난다고 해서 이게 뭐 위험하거나 뭐 이렇게까지 되는 문제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불편하고 고통스럽죠. 네. 쥐가 심하게 나게 되면은 네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네. 안 나보신 분들은 몰라요.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분들은 쥐가 잘 안 나는데 편식을 하시거나 음식을 충분히 안 취하시는 분들은 쥐가 자주 나게 됩니다. 운동도 안 하시는 분들, 스트레칭이라든가 걷기 안 하시는 분들은 쥐가 많이 나게 되는데 쥐가 한번 나기 시작하게 되면 진짜 뭐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도 골고루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맛있게 네. 조금씩 자주 꼭꼭 씹어서 드시게 되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네. 보약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지가 나는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 또 심장병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동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심장병이 어떤 병입니까? 심장에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심장을 관통하고 있는 그 아로리, 네. 그러니까 동맥, 네. 그 대동맥이죠. 네, 네. 그다음에 정맥, 네. 이런 것들이 노폐물들이 쌓이거나 거기가 붓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카디오 어레스트, 네. 그러니까 그 심장이 통증이 오거나 네. 아니면 심장이 멎습니다. 네.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응급실에 가야 될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분이에요. 네. 3분 내에 해결 못 하게 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본인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갑자기 화장실에서 네.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네. 쓰러지게 됐다. 네. 불러보니 소리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911에서 그 앰뷸런스가 네. 오기 전까지 뭔가 해결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제일 많이 쓰시는 거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90% 이상이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슴이 쪼여오고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어진다. 만일에 그런 경우가 오게 되면 바로 입을 크게 벌리고 네. 기침을 여러 번 기침을 해 주십시오. 기침을 막 하라 이거죠. 예. 큰 기침을 하게 되면은 네. 80%에서 90%가 다시 돌아옵니다. 심장이 다시 돌아오고. 그것은 우리가 이 심장을 압박시키는 네. 그런 방법, 그 응급처치 방법하고 똑같은 건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우리의 이 다이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횡격막, 네. 횡격막이 이걸 이제 치게 됩니다. 이 침으로 해가지고 이 심장을 더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신만 있으면 얼마나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어떻게 누굴 부르려고 해도 부를 수도 없고 그런 처지가 있게 되거나 아니면 멀리 있어가지고 누가 가까이서 도와줄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기침을 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80%에서 90% 앰뷸런스보다 더 낫습니다. 심장병 전문 병원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목숨부터 건지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병은 주로 낮에 옵니까 아니면 밤에 옵니까? 주로 아침에 옵니다. 아침에 오거나 아니게 되면은 자다가 갑자기 깹니다. 네. 사람은 이 죽을 때 조용히 죽는 사람도 생기지만은 이 죽기 전에 전조 현상이 옵니다. 네. 전조 현상이 오는 거는 거의 다가 새벽에 네. 화장실에 있거나 아니면 새벽에서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전에 아니게 되면 한 서너 시에 잠깐 소변 보러 일어났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뒹굴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큰 기침을 하게 되면 네.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심장병의 그 증상이 어떻게 나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또 통증이 옵니다. 어디에요? 가슴에. 네. 가슴에 건 쓰리게 옵니까 아니면 압박감이 오는 거죠. 이게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걸 어레스트라고 그럽니다. 네. 카디악 어레스트라고 그러는데 네. 어레스트가 옵니다. 이렇게 네. 쫙 쪼여오면서 아프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답답하고 네네.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벌써 자각 증상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얼른 이건 내가 지금 심장에 문제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기침을 하거나 무조건 그러한 증상이 왔다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기침을 하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기침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됩니까? 보통 한 10번, 네. 5번에서 10번 하게 되면 다시 제정신이 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 천천히 해서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거나 내과 의사를 패밀리 닥터라든가 아니게 되면 한방병원 잘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상의 말씀을 하시게 되면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심장병, 물론 뭐 이제 다음 시간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간단히 그러면은 좋은 음식은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음식을 든다면 어떤 음식들이 있는 겁니까? 심장병에 대한 것은 약밖에 없습니다. 아. 심장병은 일반적으로 쓴 음식들이 다 좋습니다. 네. 맛이 쓴 거, 쓴박이라든가 아니게 되면 약간 쓴 음식들, 나물 중에서 쓴 나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좋은데 심장병만큼은 음식으로서는 해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한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면 뭐 한방병원에서도 좋은 약들이 비싸지 않고 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심장병은 갑자기 뭐 통증이나 압박이나 뭐 짓눌림이나 이게 오기 전에 무슨 예고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없다가 그냥 없다가. 어느 날 불쑥 딱 없다가 오는데 네. 이제 그 무호흡증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무호흡증이라는 네, 거가 네, 있는데 자다가 숨을 쉬는데 코를 골다가 네. 갑자기 멈춰요. 아, 근데 예. 자는 사람이 멈췄는지 안 멈추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자, 멈추게 되면은 깨게 됩니다. 아, 사람은 숨이 그냥 금방 넘어가질 않아요. 네네. 대부분 막 가쁜 호흡을 크게 하다가 숨을 놓거나 아니면 심장이 멎거나 이런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슬립 에임니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슬립 에임니아라고 하는 그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심장병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심장병도 역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더 많이 옵니까? 그럼요. 간혹 3, 40대에도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다가 스트레스. 우리가 이 전문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몸 인체에 네네. 심장병 모든 장 기능이 전부 전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 전기, electricity, 그 이온이라고 그러죠. 그 전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가장 활발한 거는 30, 50대 미만. 전극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손만 만져도 찌릿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게 좀 줄어들어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노화 현상으로 혈관이 네네. 이게 막힙니다. 혈관이 막힌 거는 어쩔 수 없이 뚫어야 돼요, 그건요. 우선 급한 거는 기침을 해가지고 심장부터 살려놓고 한 며칠 사이로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도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에 의해서밖에 안 움직여요. 네. 우리 몸은요. 네. 우리는 전부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넘칠 때 젊은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손만 이렇게 싹 대도 찌릿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릿한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좋은 겁니다. 아, 그 아주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전기를 양질의 전기를 많이 생성을 해준다는 근데 얘기죠. 어떤 분들은 네. 뭐 문잡이라든가 집에 들어가는 문이라든가 이런 걸 열 때도 뭐 전기가 막 오는 걸 느낀다 그러거든요. 그런 현상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그 전류는 축적이 되게 되면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네. 다른 기관에 고장도 생겨요. 네. 그러니까 오버로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 과부하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피곤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네.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 이 찬 메달을 이렇게 잡으면은 피곤한 거가 금방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들이 네.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뛰지 않습니까? 네. 뛰고 난 다음에 엄청 피곤한데 어디라고 그러죠? 잠깐 물러나와 있는 곳이 그걸 뭐라 그러죠? 라클럽이요? 라카룸은 아니죠. 그 바로 앞에 네. 운동장 구석에 있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 있게 되면 거기에 막대기가 있거든. 쇠 네, 막대기들이 네, 네. 있거든요. 아니면 이 펜스 같은 거. 네. 그거를 짚고 서 있어요. 그 사람. 아. 그분들이 그거 짚고 서 있으면 네. 전류가 그걸로 전부 빠져나가 가지고 네. 굉장히 이 빠른 속도로 이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어느 때는 흥분하거나 네. 아니게 되면은 내가 막 이렇게 이게 네. 힘이 들 때 네. 그럴 때는 이 주위에 있는 메달을 네. 손으로 잡으십시오. 그러면 방류가 돼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금방 안정을 찾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래도 집안에서 가정에서 심장병 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걷기입니다. 네. 제일 좋은 것은 걷기고 다음 시간에 제가 꼭 권장하고 싶은 거가 프랭크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구르기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한 2분씩 3분씩 네. 하루에 2-3번만 하더라도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완전히 70대가 50대의 동안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잔병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걷기를 한다면은 네. 하루에 몇 보를 좀 빠른 걸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느린 걸음이 좋은 건지 어떻게 걸어야지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브리스크 워크인데 네. 빠른 속도로 네.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주 빨리 걷고 싶어도 빨리 못 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지팽이 짚고서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느냐? 네. 시간이라는 건 제한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로 따진다면 몇 보? 10,000보 정도. 10,000보 정도를. 예, 5,000보에서 10,000보 정도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나 40, 50대는 보통 10,000보 이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5,000보. 그러니까 그걸 또 재기도 힘들 거예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죠. 우리처럼 이 시계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식사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일찍이 저녁에 늦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신발 가벼운 거 신으시고 한 30분 부지런히 걸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네네. 오시게 되면은 땀이 흐를 정도의 운동이 될 겁니다. 네. 그것만 매일 2번씩만 네.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짐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수영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뛰는 것보다 조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재선 원장님으로부터 100세 건강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